신문이나 뉴스에서 연금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가지 연금이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친구 진영이와 보영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두 사람이 60세가 되어 은퇴를 합니다. 진영이는 10억 원짜리 아파트와 20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영이는 3억 원짜리 아파트와 7억 정도의 금융자산, 그리고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의 입장이 되고 싶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산은 훨씬 적지만 퇴직연금을 받는 보영이를 고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진영이가 가진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융자산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불확실한 상황에 불편한 마음이 들 겁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20억 원의 금융자산에서 매년 2%의 수익만 내도 2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상태에서 퇴직연금만큼의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적은 자산과 퇴직연금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그다지 없다는 거죠. 퇴직연금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개인연금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개인연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당히 보편적인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개인연금 상품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 빨리 개인연금에 가입할수록 납입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 살아야 하는 미래가 더 불안해지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연금에 투자하는 게 타당할까요? 이는 좀 더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3층 연금체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한국에서도 이제 3층 연금체계나 이를 이용한 노후 대책 이야기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3층 연금체계는 국가 차원의 공적연금, 직장과 관련된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 공적연금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세금처럼 수입을 일정 퍼센트를 냅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은 주로 사기업이나 조합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노후 대책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연금이라 봐도 좋습니다. 공무원들은 따로 공무원 연금 시스템이 있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 회사의 퇴직연금을 예로 들어볼게요. 보통 퇴직연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DB라고 부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DC라고 부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은퇴 시 받을 혜택을 미리 정하는 연금입니다. 보통 근속 연수와 월 급여액에 지급률을 곱해서 은퇴 후 매달 받는 연금의 금액이 정해집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연금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할지 미리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매달 월급의 몇 %를 회사가 퇴직연금 계정에 보태주고 자신이 알아서 이 돈을 투자하고 불려서 미래의 연금으로 쓸 돈을 마련하는 형식입니다. 전통적으로 확정급여형이 많았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확정기여형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중 고를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자산운용 지시를 내리느냐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투자 지식이 전혀 없고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기에는 너무 게으르다면 확정급여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이런 제도가 있지만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영업자처럼 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IRP라는 제도가 확대 실행되었습니다. 자, 이제 왜 우리가 투자 공부를 해야 하는지 더욱 절실하게 깨달으셨나요? 우리 강의에서 다룬 모든 내용은 여러분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